안녕하세요. 간호사 자소서를 다루는 진스키입니다. 이번에 분당 서울대병원의 채용에 큰 화제가 되는 자기소개서 방향성과 채용 정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방향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 기술서 바탕의 키워드 잡기. 둘째, 각 항목들의 키워드의 연결성 잡기. 셋째, 면접까지 고려한 답변 준비. 우선 2020년 간호직 직무 소개서를 확인했을 때 업무 내용, 기본 간호 수기술, 대인 응대 기술, 컴퓨터 활용 기술 4가지를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간호 수기술, 대인 응대 기술은 너무 큰 개념이고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은 너무 업무 중심의 내용이다 보니 키워드를 도출해낼 때 이게 맞나 싶고 확신이 없었어요. 따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실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간호사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보고 구체적인 역량, 기술, 태도 항목을 활용해 접목했습니다. 예시로 직무 소개서 업무 내용의 9번 항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간호를 수행한다. 이 항목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 태도, 역량의 키워드는 전문적 태도, 응급 상황 대처 능력, 우선순위 결정 능력, 처치 기술, 간호사적 능력,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의사소통하는 태도,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 태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앞에 키워드를 활용해서 각 항목에 연결해 볼게요. 1번의 성격.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성격입니다. 이때 고려한 키워드는 응급대처 능력, 우선순위 능력,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2번 지원자의 특기 또는 강점. 위기 속 침착함과 우선순위 결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려 키워드는 응급대처 능력, 우선순위 결정 능력,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3번 지원자의 약점. 문제 분석 및 대비 시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하는 점. 이때 고려 키워드는 앞서 제시한 항목들이 해당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입니다. 4번 직무 관련 자기개발 노력. BLS 자격증을 취득하고 간호술기 스터디를 진행 중. 이때의 고려 키워드는 응급상황 대처 능력, 처치 기술, 기본 간호 수기술이 되겠습니다. 5번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업무, 응급실, 응급중환자실. 6번 아르바이트 또는 실습 경험, 의무병 근무, 응급실 보조 요원, 직무 관련 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 고려 키워드는 응급대처 능력, 우선순위 능력,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7번 학교 생활 중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한 일. 이때 본인의 역할. 2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의견 조율자였습니다. 간호술기 스터디에서 리더 및 의견 조율자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고려한 키워드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잡았습니다. 8번 전공 과목 중 제일 좋아하거나 자신 있었던 과목. 기본 간호입니다. 실습을 통해 접근성이 높고 실제 적용에 좋았습니다. 이 당시 고려한 키워드는 응급상황 대처 능력, 처치 기술, 기본 간호 수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될 경우 각 항목마다 지원자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되고 반복적으로 키워드를 제시할 시 면접관은 너는 땡땡땡이다 라고 각인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에 적절한 답변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자기소개서 양식을 확인해보고 서류 전형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되어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자소서 항목이 이렇게 짧은데 서류 전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나요? 토익으로만 가르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서류 전형에서는 토익 및 어학 성적이 기준의 적부일 경우 통과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자소서가 면접에서 전적으로 활용되기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소서 작성 시 최종적으로 면접에 적절한 답변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써놓은 답변에서는 약점 부분을 면접에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문제 분석 및 대비 시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하는 점. 발생할 확률이 작은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사례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간호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꼭 나쁘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약점으로 큰 문제는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위기 직면 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정을 찾습니다. 만약 그 이유로도 제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면해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추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본다면 면접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답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답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연상되셨나요?
응급 상황에 대비되어 있는 인재를 목표로 항목들의 답변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이렇게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모습을 연상시키는 자소서를 작성해 보세요. 면접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소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를 짚고 넘어갈게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채용은 계약직 채용으로 2개월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있어서 평점 미달일 경우 정규직 임용에 탈락한다고 합니다. 아니, 치열하게 경쟁하고 겨우 붙었는데 여기서 계약직으로 잘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병원 측에 직접 여쭤봤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임용 시 이전에는 탈락률이 얼마나 되었나요? 네, 거의 탈락하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시행되어졌던 부분이고 전화 받으신 선생님이 거의 탈락하는 사람 없다고 걱정 말라는 느낌을 주었기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있지만 변화에 맞춰 대비하고 원하시는 취업 목표 이루는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피드백은 취업 당시 컨설팅을 통해 배운 점, 자소서 공부로 배운 점 및 자소서를 컨설팅 해주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